오늘 키워드를 같이 정리하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자, 그 다음 이제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은 단순하게 식을 분배 법칙에서 정리한 전개식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양한 식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그 식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그 뿌리가 되는 내용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나아가서 이것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게 되면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 인수분해를 배우기 위한 계산의 역의 과정이 바로 곱셈 공식 전개예요. 그러니까 전개했던 것을 다시 곱의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무엇이 되겠느냐가 인수분해인 거니까 인수분해, 또 그것을 더 나아가서 방정식 중에서도 2차 방정식, 앞으로 살펴볼 정말 많은 내용에서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새롭게 또 곱셈 공식을 새롭다기보다는 배웠었던 내용이 더 추가가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로 굉장히 많은 양들을 공부하게 되는 것을 그 첫 번째 단추가 오늘 이야기하게 될 곱셈 공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념이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내용 정리해 나가도록 하죠. 자, 오늘의 키워드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개념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딴딴 곱셈 공식.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주문 하나만 할게요. 뭐냐면 곱셈 공식, 오늘 배운 이 4개의 곱셈 공식은 오늘이 끝나기 전까지 머릿속에 온전히 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오늘 다 기억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내일 해도 돼요. 내일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안 돼! 오늘이어야만 해. 오늘 배운 오늘. 그래서 이것을 10번이 됐건 11번이 됐건 써보건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오늘 안에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곱셈 공식이에요. 곱셈 공식에서 첫 번째 어떤 녀석이 나오게 되냐면 이게 나옵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 결국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했었던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를 하겠다 그 얘기죠. 성실하고 부지런한 우리 제자들 열심히 분배시켜서 정리한 결과를 살펴보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인데 ba나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같으니까 플러스 ab. 그러면 얘가 동량이 된다는 거 금방 알죠. 결론 어떻게 난다고? 얘는 a제곱 플러스 2ab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였다고 한다면 이게 마이너스였을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2ab가 됐겠네. 이 얘기가 바로 두 번째 나오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아래 이 얘기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걸 굳이 한 번 더 쓰지 않아도 다음과 같이 이런 내용이 되겠구나. 자, 이제 외웁시다.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어떤 두 개의 항에 대한 합과 차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한 데다가 2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뭐라고요? 2배의 앞 곱하기 뒤. 앞 제곱 2배의 앞 곱하기 뒤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오케이? 해서 얘를 아예 기억을 해두세요. 선생님 할 때마다 분배할게요. 괜찮아. 분배를 해도 시간이 조금 잡혀먹힐 뿐이지. 근데 이제 나중에 식이 복잡해지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 관계를 문제 전체 중에 일부분 활용해야 되는 경우, 그거 할 때마다 잠깐 활용하고 정리하고 빨리 넘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그때 분배하고 있으면 그만큼 시간에서 쫓기고 생각은 흩어지죠. 맞아?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곱셈 공식 소개합니다. 합과 차의 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얘도 어떤 전개식이 나올까? 사실 선생님이 이 곱셈 공식 처음 배울 때 제일 선호했었던 곱셈 공식이에요. 왜? 제일 간단하게 정리가 되니까. 뭐라고? 결론부터 얘기하기 전에 이걸 정리 그대로 분배.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 보세요. 앞에 거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b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선생님 b제곱하면 플러스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봐. b하고 마이너스 b하고 곱했으니까 절대 깎이는 제곱인데 부호는 합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부호는 마이너스가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안녕 지워지고 사라지면 너는 뭐가 된다? 옳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됐어요? 이게 2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얘기 나옵니다.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요거는 이제 동량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예측과 더불어서 그 발생한 동량을 머릿속에서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 정리하게 되면 얘는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x 나오는 것을 플러스 a 플러스 b의 x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플러스 ab 곱으로 나올 것이다. 어디서 많이 봤네. 그죠? 다음 네 번째 내용은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문자가 막 이렇게 나오니까 뭐 꽤나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이것도 acx제곱 분배시키면 되는 거고, adx와 bcx가 동량이 될 테니까 플러스 ad 플러스 bc의 x 그 다음 플러스 bd. 이렇게 해서 곱셈 공식 4가지가 정리가 돼요. 특히나 뒷부분에 가서 이러한 곱셈 공식 변형을 하게 될 때 얘가 이런 관계식이 갖는 것을 가지고 곱과 합을 가지고 또는 곱과 차를 가지고 제곱의 합을 구하는 것이라던가 라는 것에서 활용되고 응용될 수 있는 변형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변형 사항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필코 반드시 오늘 안에 이 내용들을 다 머릿속에 슉 넣어놓도록 하십시오. 넣어놔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니까요. 아니면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거기 선생님 옆에다가 오른쪽에 잠깐 참고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요 내용 한번 보세요. 요거. 얘는 뭘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전체 또는
주의해야 될 거. A 플러스 B의 제곱을 보게 되면 이게 더 중요하겠다. 두 번째 거. 얘 봐봐요. 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자꾸 합의 제곱이라고 그럼 이거잖아. 풀고 싶은 대로 지 맘대로 푸는 거지. 그치? 이렇게 돼?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하니까 얘도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선생님한테 보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원래 했었던 수학에서 약속은 그게 아니잖아요. 합을 제곱한다는 얘기는 합을 2번 곱한다는 얘기니까 합을 2번 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니?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이거 2번 곱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분배시켜서 계산했더니 A제곱 나오고 B제곱 나오는 거 맞긴 한데 AB하고 BA하고 곱한 EAB가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로 생각하는 건 잘 된다 잘못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하고 얘하고 같아지는 식을 한번 고민해 본다고 했을 때 왜 같아지는가? 얘는 A-B와 왜 같은 제곱을 같은 값을 갖게 되는가?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설명하면 얘를 마이너스로 살짝 묶어내 보는 거예요. 제곱되기 전의 이 식을. 이렇게. 얘 분배시키면 A 플러스 B 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나 지금 얘나 어때? 서로 똑같아. 근데 그것을 제곱하겠다 그랬지. 맞아요? 그러면 이 제곱은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지수 법칙을 적용시키게 되면 이렇게 분배가 되면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될 것이고 A-B의 제곱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어때? 같아지겠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같은 이유가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부를 해놓고 정리합니다. 됐죠? 곱셈 공식 이제 머릿속에 쏙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주문할게요. 오늘이 가기 전입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저녁 11시 59분에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일 모레까지 1분 뒤인 내일 하루 종일 요 내용은 반드시 머릿속에 쏙 넣어놓도록 하십시오. 약속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연습같이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앞에 거 제곱하고 2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했더니 둘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에다가 2배 하니까 옳지 12x 그 다음에 플러스 9 뒤에 거 제곱해서 다음과 같이 옳은 거 맞고요. 합과 차의 곱은 제곱의 차가 된다 그랬죠. x제곱 마이너스 77의 49 딩동댕.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외우지 마. 막 외우려고 하지 마요. 아니 그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그 뒤에 정리해 놓은 걸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막 외우지 않아도 풀리니까. 봐요. 앞에 거 제곱하고 마이너스 x 제곱하면 얼마? x 제곱이죠. 2배의 앞 곱하기 뒤라 그랬어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x고 뒤에 마이너스 4y야. 그럼 이 둘만 곱해도 플러스 4xy지. 거기에다 2배 하라고. 플러스 8xy가 되어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있는 것 때문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거를 다시 다른 식으로 정리해서 얘기해보면 마이너스로 묶어낸 상태에서 x 플러스 4y가 되는 그것의 제곱을 한다 그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이 가로 안에 든 거를 중가로 안에 든 걸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제곱은 얘를 마이너스 1을 플러스 1로 만들 것이고 x 플러스 4y의 제곱과 같다는 얘기니까 정답은 보기 3번으로 골라야 됩니다. 이거는요. 분배시켜봐.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x니까 어떻게?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5x니까 플러스 x. 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x 제곱 2배, 그 다음 마이너스 6x 제곱 38에 24x 플러스 4x니까 28x. 그 다음에 28에 16인데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정답은 보기 3번으로 골라냅니다. 자,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요. 제곱 플러스 제곱. 얘를요. 그래. 선생님이 곱셈 공식 열심히 외워서 저는 잘 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첫 번째 풀 이렇게 풀었어요. 어떻게? 전개했습니다. 마이너스 3x 제곱 9x 제곱이고요. 2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있으니까 38에 24 마이너스 48x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했군요. 88에 64입니다. 거기에다 더하겠습니다. 앞에 거 제곱했습니다. 3, 3은 9x입니다. 9x 제곱. 그 다음에 2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했는데 둘 다 마이너스여서 플러스 38이 있어 48x입니다. 그래서 88이 64군요. 마이너스 제곱했더니. 그러니까 얘랑 사라져도네. 동량이니까 샥샥샥 사라지는군요. 그래서 18x 제곱 플러스 128 이렇게 찾아서 문제 정답 3번으로 골랐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내면 돼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얘를 굳이 이렇게 썼던 이유는 혹시라도 우리 제자들이 합과 차의 곱,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8 그것에 제곱하면서 저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내 마음대로 꺼내면서 마이너스에 3x 플러스 8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이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쭉식을 전개시켜버리진 않았을까? 뭐로? 얘를 x, y라고 하면서 x 플러스 y 막 이렇게 막 인수분해 했던 거 막 혼자서 헷갈려하고 복잡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착실하게 잘 계산해 냈으리라고 봅니다. 규칙성을 갖고 어떤 것을 치환해야 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언급하여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곱셈 공식 내일 이 시간, 다음 이 시간이 오기 전까지 반드시 문제풀이 하기 전까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놓으십시오. 오늘입니다. 오늘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알겠죠? 꼭 약속하도록 하고 자 오늘 다항식의 곱셈과 곱셈 공식에 대한 내용들 같이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도 건강하게 만나죠. 수고 많았습니다. 바로 곱셈 공식 활용 가보도록 하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곱셈 공식을 열심히 외웠어요.
곱셈 공식의 활용. 그래서 이제 곱셈 공식의 활용이 언제 자주 등장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수의 곱셈을 하게 될 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교재에도 곱셈 공식이 수의 제곱의 계산에서 쓰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102의 제곱을 물어봤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우리 학생들 중에는 분명히 그런 친구들도 나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102 곱하기 102를 하란 말씀이시죠? 자, 기다려보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02 곱하기 102는 2는 4, 0, 1은 2, 0 되고 1은 2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해봤으니까 이어해볼까? 1은 2, 1은 2, 0, 그 다음에 1, 1은 1, 그래서 4, 0, 4, 0, 1, 1404 맞나 모르겠네. 204, 0, 102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은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설마 이런 세 자릿수의 곱셈을 하라고 이 얘기를 했을까? 아니죠. 얘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서 좀 더 쉽고 빠른 계산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배운 사람이니까 곱셈 공식에서 이러한 얘의 102의 제곱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까? 자, 여기에서 곱셈 공식을 수의 계산에서 활용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둬야 될 것은 간단한 수, 제곱했을 때 간단해질 수 있는 수, 제곱이나 곱했을 때 간단한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에 대한 고민을 이 수에다가 그대로 정리시켜 준다면 얘는 100 플러스 2의 제곱이. 선생님 굳이 그래야 될까요? 여기에 그래서 활용하라고 한 것은 무엇을 활용하라고 한 거냐면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은 앞에 거 제곱하고 2배의 뒤에 거 곱하기 앞에 거,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곱셈 공식을 같이 공부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었던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100을 거듭 제곱하게 되면 100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100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하니까는 2는 4, 4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니까 4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1404에 대한 결론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식들을 쭉 정리해보면 100의 제곱이니까 10,000 플러스 400 플러스 4. 마치 우리가 숫자를 읽을 때처럼 1404 이렇게 답이 똑같이 나오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비슷하게 98의 제곱 또한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한다고? 98의 제곱하라 그런다면 98 곱하기 98 할 것이 아니라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접근하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100에서 너 이만큼 빼면 되는구나. 즉 이러한 간단한 수에 대한 고민, 그것을 제곱했을 때 100의 제곱이면 만이 될 것이고 만에서 얼마를 뺀다고? 2는 4, 400을 빼죠. 그 다음에 얼마를 더해? 플러스 4를 더하면 돼요. 100에서 400을 빼게 되면 960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9600에다가 4 더하면 되니까 9604라고 하는 이러한 간단한 계산의 식으로서 곱셈 공식이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지금처럼 물어본 것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풀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곱셈 공식 활용되는 게 그럼 이러한 거듭 제곱에 대한 내용만 있느냐? 이런 내용도 있겠죠. 예를 들어 102 곱하기 98. 조금 전에 봤었던 102 곱하기 98 같은 경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얘기도요. 102와 98을 직접 곱할 수 있을 거. 그런데 간단한 수의 기준으로서 합이나 차로 이 각각의 수들을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100 플러스 2 곱하기 100 마이너스 2. 항상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어떤 게 기억나니? 그렇지, 그거 기억나야 되는데 바로 이거요. 뭐냐고?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와 b의 제곱의 차가 된다라고 하는 곱셈 공식에서 그 두 번째 내용이 기억이 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수로 다음과 같은 표현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지금 물어본 이 식은 다음에 나와 있는 이런 곱셈 공식에 의해서 100의 제곱인 얼마? 만에다가 얼마를 빼주면? 2는 4를 빼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얼마? 9996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는 거죠. 됐나요? 102 곱하기 98이 이렇게 활용되는 것 알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문제 상황에 따라서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모든 게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100 요것도 중요하게 같이 얘랑 엮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103 곱하기 얼마일까요? 98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03 곱하기 98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지금 이 내용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쇠곱이니까 얘도 여지없이 거듭 제곱의 차가 되겠네. 그러면서 103과 98의 정 가운데 있는 수를 찾아.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100.5에다가 2.5를 더하고요. 100.5에서 2.5를 빼서는 각각 103과 98을 나타내고 나서 100.5의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2.5의 제곱을 하느니 103과 98을 그냥 곱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를 배웠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걸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맨 처음 얘기할 때 곱셈공식 활용 맨 처음 얘기할 때 뭘로 생각하자? 간단한 수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을 정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뭘 이용할까? 옳지.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라고 하는 그러한 식은 전개시켰을 때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가 되는 것을 이용해서 이 식을 정리한다면 뭐로? 100 플러스 3에서 100 마이너스 2 이 계산을 하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100의 제곱이 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0 플러스 300이니까 플러스 100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만 100에서 뭐라고요? 만 100에서 6을 빼면 되니까 만 90 얼마? 4가 되겠네요. 이렇게 찾자 그 얘기예요. 선생님 말부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일이 이거 하나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다양한 내용을 접근할 수 있겠는데 그 접근할 때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해서 간다? 그렇습니다. 간단한 수로서 그 식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지 100과 같은 수 10의 거듭제곱 그런 수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해서 간단한 수로 살펴보되 곱셈 공식 중 그 누구를 사용할지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형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죠. 자, 확인 문제 보면서 정리. 다음 중 주어진 수의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곱셈 공식을 바르게 나타내는 것을 모두 고르면 29.8 나왔네. 얘들아 29.8 나왔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30에서 빼주면 되겠지. 30에서 0.1을 빼면 돼요. 30에서 0.2 빼면 된다는 건 30의 제곱 쓰면 되고 2배 30 곱하기 2 곱하기 0.2 하면 되죠. 그 다음에 0.2에 제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1번 같은 보기가 옳은 보기죠. 이거 바르게 사용한 거만. 다음 2번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할까? 무조건 이렇게 더해서 빼? 말도 안 되지. 제곱했으니까 뭐 해야 돼? 300에다 1 더한 거. 즉 위에 나와 있는 것과 유사한 300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을 해서 300과 1을 마치 문자처럼 생각하고 전개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3 곱하기 97. 자, 이런 경우는 합과 차를 이용하는 게 맞죠. 사실 이런 경우가 누구를 이용한다? 얘를 이용하면 맞겠죠. 100에서 3 더했고 100에서 3 뺀 거.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는데 그것이 어떤 간단한 수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한다면 바로 3번은 이런 2번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줍니다. 68의 제곱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돼요? 60에다 8 더하거나 아니면 70에서 옳지 2를 뺀 것의 전체 제곱. 그래서 다음과 같이 1번에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준다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5번 105 곱하기 98 이런 경우에 100과 100 사이에선 얘는 100보다 5가 크고 얘는 100보다 2가 커요. 100이라고 하는 간단한 수를 놓고 본다면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봤었던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이것에 대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게 옳겠죠. 됐나요? 그래서 1번과 5번.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형태나 나오는 문제 상황에 따라서 적용시켜야 될 곱셈 공식이 다르다라는 거 수의 계산에서는 그렇게 살펴주도록 하고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이런 활용 문제처럼 나와 있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제곱의 차가 11일 때 두 자연수 중 큰 수를 구하라. 선생님이 여기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다가 잠깐 좀 메모를 해놨는데 연속하는 두 자연수라고 한다면 어떤 자연수가 큰 자연수, 한 자연수에 대해서 큰 자연수는 연속하는 과정에서는 1만큼 크죠. 얼마만큼 크다고? 1만큼 커요. 그래서 그 자연수 중 큰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큰 수를 n이라고 놓는다면 작은 수는 그거보다 1만큼 작겠지. n-1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제곱의 차가 그랬어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제곱의 차라고 하는 건 큰 수를 구해야 되니까 n의 제곱에서 n-1의 제곱을 빼야죠. 당연히 자연수인데 큰 수가 제곱해도 커지겠지. 맞아요? 제곱해도 커지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얼마가 나온다? 차가 11이더라 그 얘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곱셈 공식 배운 대로 쭉 정리해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전개하는 것부터 배웠을 테니까 n제곱 마이너스에 불러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그것이 11이야. 자, 괄호 풀어내.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은 11이야.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사라지면 2n은 얼마? 옳지 12. 그러므로 n이 얼마? n은 6입니다. 선생님 저는 n을 작은 수로 놓고 큰 수를 n 플러스 1로 놨어요. 그랬더니 n이 5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는 너가 구해야 되는 게 두 자연수 중 큰 수를 구하는 거니까 n을 작은 수로 놓고 n 플러스 1을 그 다음 큰 수로 놓고 똑같은 식을 비슷하게 정리해서 만들었다면 분명히 n은 5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구해야 되는 건 뭐라고? 큰 수. 그러니까 뭘 구해야 돼? n 플러스 1을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구한 5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죠. 됐나요? 그래서 문제의 답이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최초의 설정을 무엇으로 놓고 문제를 풀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됐죠? 곱셈 공식의 변형은요. 두 번째 이어지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 제자들이 정신력이 살짝 붕괴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곱셈 공식의 변형. 이걸 다 어떻게 외우나? 외우려고 부담을 가지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내용까지 왔어. 이거.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곱셈 공식은 외워두라 그랬어. 자, 불러봐. 시작.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잘했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조건에 다음과 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합을 주고 곱을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찾아라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뭘 주면서? 합과 곱의 값을 주면서 너희 보고 찾으라고 하는 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찾아라 그랬다면 뭘 하면 될까? 옳지.
여기에 있는 이 항을 그대로 이항시키면 여기 있는 2ab 항을 그대로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 하고 나타낼 수 있다. 맞니? 만약에 a-b를 줬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a-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에요. 맞아? 그럼 마이너스 2ab가 그대로 이렇게 이항이 되게 되면 결국 우변에 남는 건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얘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까? 물론 있죠. 어떻게? a-b의 전체 제곱에서 이 안에 뭐 있다고? 마이너스 2ab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ab에 대한 것만 상쇄가 되면 사라지게 되면 즉 플러스 2ab만 해주게 되면 결국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남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좀 더 확장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여기에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을 다음과 같이 a 마이너스 b의 제곱과 비교했을 때 여기도 a제곱 여기도 a제곱 있지. 맞아? 여기도 b제곱 여기도 b제곱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얘한테는 플러스 2ab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 2ab가 있죠. 맞니? 근데 그 둘이 같아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2ab 있는 쪽에다가 얼마를 더 더해주면 플러스 4ab를 더해주게 되면 얘네 둘은 마이너스 2ab, a제곱 있고 b제곱 있고 마이너스 2ab 있던 것이 동류항 4ab와 계산이 되면서 플러스 2ab가 되니까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하더라 그 얘기예요. 뒤집어서 얘가 a-b의 제곱이 a 플러스 b의 제곱하고 서로 어떤 식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를 비교하면 똑같이 a제곱 있고 똑같이 b제곱이 등장을 할 텐데 얘는 마이너스 2ab 있고 얘는 플러스 2ab 있으니까 여기서 뭐 하게 되면 옳지 마이너스 4ab 하게 되면 이 둘은 어떻게 된다? 같아지겠구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a제곱 b제곱은 똑같이 있었고 여기에 플러스 2ab 있던 것이 동류항인 마이너스 4ab와 계산이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2ab 있는 것을 같이 맞춰줬을 때 막 의심이 막 들기 시작을 한다면 좌변 정리해보고 우변 정리해서 두 식이 같아지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내 눈으로 그렇게 확인하면 한번 쓰겠죠? 쓰면서 내 눈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막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우와 정말 같아지는구나. 아 그래서 같아지는구나.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고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같아지게 하기 위해선 얼마를 더하고 빼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공부를 능동적으로. 맨날 누구한테 끌려가면서 아 숙제 안 해요. 숙제 못해요. 영어 숙제가 얼마나 많은데 영어학원 가서 수학 숙제 얼마나 많은데 영어 숙제 못해요. 자 이렇게 누구한테 맨날 끌려가듯이 공부하면 딱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적은 스스로 올릴 수 있어요. 스스로 올릴 수 있는데 그 스스로 올리는 걸 자꾸 누군가한테 맡겨버리죠. 그러면서 하기 싫다고 막 외치면서 자꾸 끌려다녀요. 마치 송아지가 코가 뚫려서 끌려당기는 것 마냥 스스로 하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건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내 손으로 성적 향상 시켜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곱셈공식의 변형에 대한 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어디로 가냐면 이제 우리 쟤들이 좀 더 어려워하는 분야. 바로 여기로 갑니다. 이게 정리가 됐으면 x 플러스 x분의 1에 대한 제곱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얘는요, 이 녀석 두 개를 각각 또 다른 항으로 놓고 봅니다. 곱셈공식으로 전개시켜 나간다면 얘를 어떻게 바꾼다고? 옳지. x제곱, 앞에 거 제곱하고 2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했더니 2배의 이 x 곱하기 x분의 1 했더니 x와 x분의 1 곱이 서로 싹 약분되면서 2만 남기더라. 그래서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왔다면 똑같은 거지. 단지 여기에서 동류항에 해당할 그 두 개의 항의 곱에 해당하는 것이 서로 역수관계가 되니까 얘가 2가 돼서 수로 나오는 거 빼면 그러면 우린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게 뭘 정리할 수 있냐면 조금 전에 정리했었던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옳지. x 플러스 x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 제곱에서 누구 빼주면? 2 빼주면 또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에서도 나타낼 수 있어요. 뭐 더해주면? 옳지. 2 더해주면 왜냐하면 x제곱 있고 x제곱분의 1 있고 x제곱 있고 x제곱분의 1인데 얘는 플러스 2인 것에서 마이너스 2 하면 요거만 남을 거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인데 얘는 마이너스 2가 있는데 그것이 플러스 2 해주면 요거만 남겠죠. 맞아?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또 다음에 나와 있는 요거 4ab 마이너스 4ab로 나타냈었던 것처럼 지금 얘도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을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있지요? 어떻게? 여기에서 플러스 4 해주면 이 안에 뭐 있다? 아니 여기 안에 마이너스 2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4 계산되면 x제곱 있죠? x제곱분의 1 있죠? 마이너스 2 플러스 4는 플러스 2 있죠? 어때? 얘로 전개한 녀석과 똑같은 녀석이 나오지. 뒤집어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이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으로 어떻게 표현될 거냐? 이 안에 뭐 있어? 플러스 2 있어. 이 안에 뭐 있어? 마이너스 2 있어. 얘 제곱분의 1 다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4 하게 되면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4 계산이 되면서 휘리릭 상승. 됐어요? 곱셈공식의 변형을 어느 날 나는 곱셈공식의 변형을 정복하고야 말 테야. 이거를 마치 구구단을 외우듯이 종이에다 쭉 적어놓고 막 외웠다고 칩시다. 물론 그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투리 시간을 이용을 해서 자주 헷갈리던 곱셈 공식이나 그 변형들을 자주 눈에 띄게 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기억에 남긴다는 건 좋은 방법이긴 한데 선생님이 걱정하는 거는 그렇게 기계적인 암기가 되지 않고 기계적인 암기가 되면 이게 적용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면 자꾸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왜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었는지에 대한 것들 메모를 해놓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기억에 남기는 건 좋은 일인데 이 유형을 그대로 정리할 수 있는 그대로 정리해두는 그런 일들은 조금 피해가는 것이 적용력을 키우는 데에는 유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이제 그래서 확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확인 문제 2번이라고 돼 있나요? 선생님 직접 필기를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확인 문제 2번에 a 플러스 b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 3이라고 돼 있고 a, b가 2라고 돼 있으면서 문제에서 뭘 풀라고 하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이 얼마냐가 1번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곱셈공식 변형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합이 주어져 있으니까 합의 제곱에서 이 안에 a제곱 있고 b제곱 있고 플러스 2ab 있으니까 플러스 2ab가 빠져나가야 얘만 남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b 해줘야 되겠구나. 그걸 사라지게 하려면. 그래서 알고 있는 조건들을 그대로 대입하니까 3, 3은 9, 3의 제곱, 마이너스 2는 4, 정답은 5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a-b의 전체 제곱. 맞아요? a-b의 제곱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 불러 시작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서 a제곱 있고 b제곱 있는 거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데 하나는 마이너스 2ab이고 하나는 플러스 2ab이야. 그런데 그들이 같아지려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녀석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4ab 하게 되면 같아지겠구나. 왜냐면 여기 있던 플러스 2ab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4ab로 동류함과 만나면서 마이너스 2ab가 될 테니까 같아지겠구나. 자 이제 계산. a 플러스 b가 3, 3은 9고요. 마이너스 4, 2, 8 되니까 정답은 얼마? 네, 1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자. 그러니까 확인 문제 2번이었어요. 자, 이어지는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면 예제 2번입니다. 자, 조금 변형 문제로 복잡한 듯 보이지만 아, 이거 괜히 지웠네 라고 괜히 지워졌네 라고 생각하는 제자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고요. x 플러스 x분의 1이 5일 때 얘 풀려면 어떻게 된다고?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은 불러 x 플러스 x분의 1 옳지 잘했다. 그거 전체 제곱에서 뭐 해주면 돼? 2 빼주면 되죠. 2를 쏙 빼면 돼요. 이거 무서워라. 2를 빼면 되니까 x제곱 x 플러스 x분의 1이 얼마라고? 5 5, 25 마이너스 2 얼마? 23. 그래서 정답은 23 이렇게 찾아요.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얘도 똑같아.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누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의 제곱에서 얘랑 비교를 해보면 얘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똑같이 양쪽에 있는데 얘는 플러스 2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같아지려면 여기에다가 얼마 더 더해주면 4를 더 더해주면 되겠죠. 문제의 조건에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이 얼마라고 하니까 6이라고 하니까 6, 6에 36 플러스 4에서 정답은 얼마? 40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쉽지? 쉬워. 그 다음에 여기에다 별표. 여러분들 교재에다 설명을 해놨는데 선생님이 이 설명하면서 문제 풀면서 얘기하려고 다음과 같은 세 번째 문제는 한 번쯤이면 한 번쯤 정도는 노출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확인이 한 번 되어야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아니 이걸 어떻게 풀어? 그렇게 나누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냔 말이죠. 네, 식을 여러 번 사용한 결과 식을 자유자재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시도를 해봤다면 그런 시도도 했을 텐데 사실 그럴 확률이 낮으니까 지금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한 번 더 봅니다.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얘고 내가 풀어야 될 녀석은 이 녀석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x제곱과 x제곱분의 1이야.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x와 x분의 1에 대한 어떤 합이나 차를 알고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조건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얘를 x가 0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양변을 뭐로 나눈다고? 옳지. 양변을 x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x제곱이 뭐가 될까? 그렇게 되면 x제곱은 x가 될 거고 플러스 5x는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은 x분의 1이 되겠죠. 그게 뭐가 된다고? 0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줬다는 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x 플러스 x분의 1이 뭐가 됐다는 것? 옳지. 마이너스 5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문제 풀 수 있어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내가 x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하는 조건을 알았을 때 그것을 제곱한 뒤에 뭐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 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정리하게 되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5였어. 마이너스 5 제곱하니까 얼마예요? 25예요. 마이너스 2 하니까 얼마입니까? 23입니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됐나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 해결이 충분해지겠습니다. 됐죠? 자 예제 2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제 2번까지 확인이 되었고요. 오늘 배웠었던 내용 중에서 궁금한 부분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도록 하고 문제풀이 중에 해결이 안 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을 해보고 메모 꼭 해놓고 즉 오답노트 정리해놓고 알겠죠? 선생님과 약속하고요. 다음 시간도 건강하게 만나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